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 무탈하게 잘 계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업성 타당성 분석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어떤 그 기술적 타당성 평가 시에는 그 높은 위험률을 보이는 첨단 기술보다는 이윤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고 또 일정한 수익률과 판매가 보장되면서 생산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이 적은 제품을 선호한다고 하는 것을 볼 때 투자자들은 그런 그 이익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 타당성 평가 시에 너무 기술적으로 치우친 내용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는 그것을 생산할 때의 어떤 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사업 자체도 어떤 생산성에 대한 문제가 부여되거나 또는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가 너무 좀 크리티컬한 경우에는 VC들 자체도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뭐 어떤 위험 부담이 높을수록 큰 이익을 돌려주는 것에는 있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은 안전하고 안정된 수익률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이윤을 보이는 그 첨단 기술보다는 이윤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것들이 좋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이제 오늘 시간은 재무적 타당성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은 12주 차입니다. 여러분 제 12주차 제1강입니다. 재무적 타당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무적 타당성 평가, 이 재무적 타당성 평가라고 하는 건 아무리 제품이 어때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고 또 시장성이 뛰어나서 대량으로 생산 판매가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거죠? 수익이 제대로 창출되지 못하고 또 투자의 경제성이 없다면 그 사업은 원천적으로 드롭시켜야 됩니다. 정지시켜야 됩니다. 아니,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고 시장성이 뛰어나서 대량 생산과 판매가 되더라도 수익이 제대로 창출되지 않는다면 이것 자체가 이미 경제적 원리에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의 경제성이 없다. 그 사업은 원천적으로 실익이 없는 것이다. 자, 재무적 타당성 평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것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정을 댔을 때 아주 제품이 품질이 우수해요. 제품의 품질이 우수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장성이 뛰어나요. 뭐 우수하다. 이것도 뭐 뛰어나다, 우수하다. 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대량으로 생산 판매가 다 가능합니다. 대량 생산과 뭐가요? 판매가 가능하다. 또 네 번째요. 그런데 요 세 가지의 것을 만족하면 우리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수익이 제대로 창출되지 못한다면 어때요? 이런 거예요. 예전에 어느 그 맥주와 통닭을 함께 파는 프랜차이즈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강남점에 있는 이 가게는
일단 가게 문을 열고서부터 닫을 때까지 종업원들끼리 서로 얼굴을 못 볼 정도로 바쁩니다. 그 정도로 금액적으로도 좋고 많은 그 고객들을 확보해서 정말 문전성시를 이루었지만 그 가격에 대한 다른 그 가격 대비별 수익률이 상당히 적었어요. 그래갖고 결과적으로는 그 수익률이 적은 통닭 및 그 생맥주 판매점들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재무적 타당성 평가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어떤 거예요? 수익이 제대로 창출되지 않아요. 수익 창출이 어려워요. 난이하고. 투자의 경제성이 없는 수익 창출이 난이하니까. 투자 경제성이 없어요. 투자의 경제성이 없다는 거죠. 재무적 타당성 평가를 볼 때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고 시장성이 우수하고 대량 생산 판매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이런 얘기를 하죠. 앞에서는 남는데 뒤로 미친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제품 및 품질이 우수하고 시장성이 뛰어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대량 판매가 가능하더라도 수익 창출의 그 부가가치가 상당히 난이한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이런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사업 타당성 분석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이후에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사항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사업 타당성 분석의 마지막 단계죠. 사업 타당성 분석의 마지막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이제 우리가 오늘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어떤 그 창업 이후에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사전 준비 사항으로 반드시 사업계획서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업계획서는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가 목표로 하는 진짜 사업계획서가 별도로 있어요. 그거는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기술 중심으로 집약된 사업계획서, 즉 이 사업계획서는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에 R&D 지원 사업이라든지 정부 지원 사업을 얻기 위해서 사업계획서가 필요한데, 그런 그 사업계획서는 기술 중심으로 나가되 물론 사업성도 같이 겸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사업 타당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 투자자들을 위한 IR 사업계획서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최소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적 타당성 평가에 따라서 그 사업계획서의 분량과 질과 또 실제적으로 우리 회사가 투자의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다음에 수익은 제대로 창출되고 있는지가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어떤 것을 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었어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해서 BM 캔버스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A4 용지처럼 그 하나의 캔버스에서 어떤 수익성을 대략적인 수익서죠. 아주 디테일한 수익서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수익성에 대해서 우리가 BM 캔버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짜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계획된 제품, 제품이 눈에 보이는 그런 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서비스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이제 그런 컨텐츠라는 것도
어떤 제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성상 수익성이 낮아질 경우에 영업 외적인 상황, 영업 외적인 상황들이 뭐가 있을까요? 인건비 또는 운영 경비를 줄이는 경영 전략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경제성이 없을 때 즉시 계획된 사업을 어디로 해야 돼요? 원점으로 다시 돌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 분야의 탐색과 분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재무적 타당 평가를 왜 하느냐? 첫 번째, 지금 말씀드렸어요. 수익성이 낮아질 경우, 자, 수익성이 낮아질 경우, 수익성이 낮아질 경우에 어떤 외적인 상황, 어떤 외적인 상황이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외적인 상황에 뭘 조정해야 돼요? 인건비, 그죠? 또 인건비가 있죠. 운영경비 같은 거 있죠. 운영경비 속에는 뭐 많이 들어 있었죠. 운영경비, 뭐 고정비라든지 변동비용 같은 거는 제가 좀 말씀을 다 드렸고, 그래서 그 운영경비를 줄이는 어떤 경영 전략, 외적인 이 경영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도 전략입니다. 어떻게 어떤 스트레치예요. 어떤 그 매니지먼트 스트레치를 어떻게 구사해야 될 것이냐. 인건비 줄여야죠. 또 운영경비 속에 변동비, 고정비,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한테 다 할 수 있는 건 불 하나 더 꺼야 되고요. 어떤 그 연료비를 더 줄여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외적인 상황, 아주 우리가 쉬운 외적인 상황들에 대한 경영 전략을 구색을 해야 된다. 그리고요, 내적인 상황으로, 내적 상황으로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경제성 없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계획서를 짜다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재무적 타당성 평가를 해봤을 때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계획된 뭐예요? 이건 원점으로 돌려야 돼요. 원점으로 빨리 손을 놓고 원점으로 돌리고 새로운 사업 분야의 탐색과 분석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업과 또 어떤 거요? 새로운 사업과 분야의 탐색.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수익 창출이 난이해졌을 때 제품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투자 경제성이 없고 수익 창출이 난해해졌을 경우에는 내적인 상황과 외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외적인 상황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고 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판단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무타당성 분석은 항상 어떤 거예요? 추정 재무제표의 작성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법에서 하지만 어때요? 이게 수익성이 낮을 경우에 됐고, 그 다음에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어때요? 항상 어때요? 추정 재무제표 항상이에요. 이 제자는 요 어이가 아니고 아이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새겨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의 작성을 근거해야 됩니다. 항상 이것을 작성을 전제로 하고 또 수익 전망의 경우에는요 3년대지. 그래서 여기 보면 수익 전망에는 얼마나 한다고요? 3년 또는 5년간의 추정 손익 계산서.
3년에서 또는 5년간의 뭐예요? 추정손익계산서. 여러분들 추정손익계산서는요,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창업기업의 어떤 성장 전략 분석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나 우리 어떤 그 공적 기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운전 자금과 기술 자금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할 때 항상 3년에서 5년간의 추정 손익 계산서를 사업 계획서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그 미래 예측적인 3년에서 5년, 즉 이 포캐스팅한 추정 손익 계산서가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그걸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분석하겠어요? 그냥 하루 다음 달 벌어서 뭐 1년 정도 어떻게 하겠다 가지고서는 재무적 타당성 평가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타당성 분석의 마지막 분석이라고 할 정도로 반드시 이것은 피해 나갈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 수입 전망은 반드시 3년 또는 5년간의 추정 손익 계산서하고 그다음에 추정 제조 원가 명세서가 있어요. 추정.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얘기는 뭐야? 추정이에요, 추정. 제조 원가 명세서예요. 그리고 추정이라는 건 전부 우리가 포캐스팅 하는 거예요. 뭐 정확하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추정 제조 원가 명세서를 근거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요,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의 규모에 의해서 손익분기점 분석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매출액, 여기에는요 매출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연매출 또는 1년 매출, 2년 매출, 3년 매출의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3년에서 5년간의 추정 손익계산서는 매출액과 뭐예요?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BEP가 뭐예요? 우리가 BEP가 뭐예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서 뭐예요? 손익계산서죠. 손익.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도 BEP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런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 어떻게 1년 있다가 될 것이냐. 그래서 VC들도 상당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이 이제 이런 BEP 손익계산서에 대한 어떤 그 손익분기점이 어디에 있는 손익분기점입니다. 이거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서 손익분기점인데, 손익분기점은 3년간에 어디에서 나올 것이고 3년에 언제부터 이익이 창출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운영 계획표가 있어요. 자금 조달 운영 계획표. 자금 조달 운영 계획표. 요건 요거는 지금 약간 중첩된 계획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그 데스밸리를 설명할 때 이 데스밸리는 거의 3년 정도, 물론 제조업이나 어떤 제품 서비스업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데스밸리에 걸리지 않게 자금 조달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자금 조달 운영 계획표인데요. 요거는 뭐하고 어떤 거를 근거로 해야 되냐면 추정 대차 대조표라는 게 있습니다. 추정 대차 대조. 추정 대차 대조표.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제표에 보면 이런 것들을 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그 추정 대차 대조표의 작성 자료를 근거로 해야 돼요. 요것을 근거로 작성이 돼야지 됩니다. 요거를 근거로 사업 계획과 투자 수익에 관한 경제성 평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요걸 근거로 해줘요. 어떤 거요?
사업 계획과, 자, 한 번 더 볼게요. 사업 계획과 뭐가요? 사업 계획과 투자 수익, 그죠? 투자 수익에 대한 경제성 평가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지나면 뭐가 나와요? 투자 수익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뭘 근거로 해야 돼? 자금 조달 운영 계획과 또는 뭐예요? 추정 대차 대조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 계획과 투자 수익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자금 흐름의 예측과 자금 수지. 여기에는요, 자금 예측 또는 이건 말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금 흐름의 예측과 자금에 대한 수지, 또 자금 조달 능력 등을 검토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러한 재무 타당성 분석은 추정 재무제표 작성을 전제로 해요. 추정 재무제표 작성을 반드시 여기에서 요거에 전부 만약에 요거에 대한 모든 것들이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된다고요? 추정 재무제표. 그러니까 재무적 타당성 평가는 분석이죠. 분석은 추정 재무제표 작성을 전제로 한다. 추정 재무제표. 이러한 것들이 요 추정 재무제표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무적 타당성 평가가 어떤 사업 타당성 분석의 마지막 그 분석 작업이다.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재무적 타당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맨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제품 우수하고 시장성 우수와 대량 생산, 대량 판매가 가능했지만 뭐가 없었어요? 수익성 창출이 난이했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요. 재무 타당성 분석의 평가 항목으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요거에 대한 그 재무 타당성 분석의 평가 항목은 세 가지로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거를 좀 적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칠판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